단편경쟁 7회 같은 경우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사적인 실험과 영화적 형식에 대한 고민이 좀 돋보이는 작품들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든 누구인지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다 연출한 최지원입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의 최은율 역으로 나온 최은율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간 세상 연출한 최하영입니다. 다음 중 마리아가 전화를 간 목적은 연출한 김서입니다. 저 방울토마토 죽이기 연출한 이지연입니다. 네, 제가 공통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과 함께 또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질문해 주신 세 분께 저희가 영화제 측에서 준비한 굿즈를 드린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통 질문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션에는 약간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사적인 실험이 돋보이는 그리고 영화적인 형식이 작품 안에서 이제 한 가지 이상씩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형식들을 가진 작품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제작 배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제작 과정과 관련된 것을 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끝에서부터 눈 마주쳤으니까 끝에서부터 하도록 하죠. 이정 감독님 먼저. 영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의 배경을 물어보신다면 정말 사실은 큰 이유가 없이 그냥 제가 영화 과제로 만들다가 나온 영화였는데요. 그냥 애초에 무슨 의미가 있는 또는 주제가 있는 영화들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은 왜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때 연기는 왜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찍고 싶은 영화를 못 찍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약간 이거는 왜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인생을 살 때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고 왜 지금 나는 하필 이 공간에 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 의미를 찾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럼 아예 의미가 없는 정말 그냥 흘러가는 대로의 영화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그냥 한번 방울토마토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죽이기라는 제목 자체가 먼저 떠올랐고 보통 그게 약간 은연중에 어떤 은어 같은 것처럼 느껴질 텐데 정말 말 그대로 방울토마토를 그냥 죽이는 것 자체를 엄청 크게 보여준다면 그거대로 뭔가 재미가 있거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뭔가 먹혀들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재미나 어떤 인상만 깊으면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영화 만들기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고민이 시작되었다가 조금 자유롭게 작품을 만든 결과물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그럼 워크샵 작품인가요? 아니면 워크샵이나 졸업 작품인 건가요? 네, 워크샵 작품입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저도 어쨌든 영화를 시작한 계기는 저는 약간 한 이미지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뭔가 그 전화부스에서 어떤 한 소녀가 자기가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거기 안에서 스스로 뭔가 문을 못 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나중에 뭔가 스스로 문을 열든 아니면 좀 타인의 힘으로 열게 되든 거기를 좀 열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미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서사적인 좀 그런 형식으로 실험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엄청 독특한 실험을 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초반에 어쨌든 만화를 넣은 이유는 좀 그 해주가 되게 어쨌든 이 비엘이라는 이 장르를 되게 좋아하고
그거를 좀 첫 장면으로 각인시키고 싶어서 어쨌든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림을 넣은 계기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전화부스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고 조금 동화적이고 만화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사실 전화부스가 일상적으로 좀 보기 힘들고 보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전화부스가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었던 이유가 있는지. 사실 제가 엄청 생각하고 찾다 보니까 떠오른 거기는 한데 네, 뭔가 요즘 정말로 실제로 사실 핸드폰으로 다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전화부스라는 공간은 영화에서처럼 이제는 좀 찾아가야 되는 곳이어서 저기 되게 산속 되게 깊숙한 곳에 전화부스가 떡하니 있고 그 장소에서만 좀 벌어나는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간 세상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저는 이 작품이 대학교 졸업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졸업 작품이니까 대학생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점을 담고 싶었는데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소문이 만들어지고 그게 전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누구나 공감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낯선 공간에다가 풀어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최재원 감독님 먼저 작품 제작 배경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영화의 키워드가 뭐 불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뭐 불륜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 그냥 주제로 쓰이는 그런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불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생각보다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그거에 충격을 받고 그렇다면 그 불륜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혹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의문부터 제 영화가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이런 로그라인 정도를 생각하다가 영화를 발전시켰는데 이제 은율이라는 소녀가 그 부모의 불륜을 목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만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께 그럼 출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되신 건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디션을 가서 출연했고요. 촬영 때 얘기를 하면 일단은 너무 귀여운 진우랑 여기 같이 오신 수아 배우님이랑 아빠 배우랑 같이 촬영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관객분들께 또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은 이렇게 끝났고요. 작품 보시면서 궁금하셨거나 맨 앞에 보는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끝에. 예,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제가 열심히 본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고양이를 누가 죽였을까 모르겠더라고요. 끝까지 봐도. 그리고 그 다음 주 마리아 그거는 참 재밌게 봤어요. 이거 굉장히 유쾌하게 봐가지고 이거 진짜 이걸 장편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작품 같은데 혹시 이거 스토리를 조금만 더 연장해가지고 장편으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 싶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해서는 이거 참 처음에 유쾌한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갔는데 스릴러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걸로도 이런 스릴러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싶었는데 저 실례지만 혹시 사회생활을 어디서 하셨길래 그렇게 이게 많이 보게 됐는데 네, 일단 여기 답변 혹시 가능한 걸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떡할게요? 네네네. 그냥 평범한 데서 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냥 사이좋게 잘 계시고요. 오늘 오셨는데 그냥 뭐 직접 겪었다기보다 주변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는 사람이라거나 자기 회사의 상사라거나 그런 식으로 사실 오늘 모임마다 한 번씩은 있어가지고 좀 저한테는 그게 인상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불륜이라는 소재 외에 어쨌든 가족을 테마로 다루고 있으니까
경험적이거나 자전적인 요소가 조금은 투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지. 자연적인 요소라기엔 사실 허구의 얘기지만 문율이라는 소녀한테 저를 좀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율이라는 애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그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제가 이입을 하면서 그런 문율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자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간 세상은 고양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이를 이제 누가 죽였냐, 그래서 진실이 뭐냐가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큰 서사의 한 줄기인데, 그거가 정말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누가 죽였냐라고 본인도 생각하게 되는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죽였는지는 뭐 정말 죽인 사람만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죽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편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혹시 그래도 좀 투자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쓸 생각은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소리 많이 들어주셨는데 여기 또 앞쪽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다 재밌게 잘 봤고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다 최지원 감독님께 처음에 이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영화가 내가 지난 여름날에 한 날을 알고 있다라는 그 공포 영화, 호러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꿈꾸는 장면에서 좀 호러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진행되다가 애들이 마치 무슨 첩보 영화에서 찍는 것처럼 이렇게 막 미션을 완수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액션 영화 같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완전히 가족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뭐 스릴러까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막 모든 장르를 다 담아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다 담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건지 궁금하고, 최원일 배우님께는 찍으면서 그 영상에 실제 뒤에 영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컨셉만 이렇게 잡아놓고 뒤에 없이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그리고 아빠한테 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대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컨셉만 잡아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 차은영 감독님께는 영화를 흑백으로 이렇게 촬영하신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김수아 감독님께는 애들이 생일날 이렇게 국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국수만 이렇게 생일날 준다고 했는데, 애들이 국수를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먹고 그러는 게 흔치 않은데, 그거를 국수를 좋아해서 국수를 계속 먹는다는 그런 걸 설정하신 게 뭐 비빔국수랑 그냥 그거를 이렇게 구분할 그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신 건지, 그리고 과일 중에 거기 배를 준다고 했는데 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영 감독님께는 대사 중에 좀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 아재 같은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 한 번도 부모님 결혼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님 결혼식에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대사를 들어간 거랑 맛이 난다고 해서 만나랑 만난다는 그런 장난 같은 그런 대사를 들었으면 좀 그런 대사로 사람들이 좀 유머스럽게 웃기려는 그런 아재 같은 그런 거를 좋아해서 저렇게 많이 넣으신 건지. 네,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죠. 네, 영화의 장르적인 요소가 좀 다양하게 총동원된 것 같다는 평을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여러 장르를 그렇게 섞은 게 맞고요. 그걸 잘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왜 그렇게 섞었냐, 장르를. 각본하는 과정에서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영화적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봤고, 처음에는 귀엽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러 가는 과정에서 조금 스릴러를 넣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끝내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의 영화적 재미를 주기 위한 장치를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배우분께 극 중에서 이제 보게 되는 영상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과 그거와 관련된 제작 배경 등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불륜 영상은 감독님이 그냥 따로 아빠 배우님이랑 가서 찍으신 것 같고요. 저한테는 따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네, 혹시 그 장면과 관련해가지고 감독님께서 특별히 요구한 이렇게 디렉팅이 있었는지. 그냥 이제 아빠의 불륜 장면을 처음 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대화한테 비속말로 대화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 영화 엔딩 부분에 나오는 귓속말로 대화하는 장면에 관한. 그 대사가 뭐였냐면 그때 감독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대사가 나 다 알고 있어 아빠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네, 그다음에 흑백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흑백을 사실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요. 컬러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후반 작업하면서 뭔가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흑백으로 해봤는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흑백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 마리아와 관련해가지고 그 음식과 관련된 질문 드렸었죠. 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잔치국수랑 비빔국수랑 그리고 사과랑 배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좀 시각적으로 색 구분을 한 거는 있어요. 좀 혜주는 좀 빨간 쪽으로 하고 혜성이는 좀 노란 계열로 가자 해서 첫 번째로 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집에서 좀 그냥 잔치국수가 말 그대로 뭔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두가 그 축하의 의미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그 혜주라는 개인의 한 명은 그 잔치국수가 너무너무 싫은 좀 대비되는 상황이 재밌을 것 같아서 혜주만 좀 따로 비빔국수를 좋아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방울토마토 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있는 대사라고 멋지게 포장할 수 있겠지만 또 번박하게 얘기하면 아재 개그에 해당하는 그런 대사가 평소에 취향이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 대사 관련해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취향인 것도 맞는데 제가 전에 그냥 잠깐 짧게 찍었던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사를 썼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그 유튜버 중에서 지컨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브 쇼츠가 하나 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대사가 우리 엄마 나는 정말 불행해. 왜냐면 우리 엄마는 무정자증에 아빠는 애도 못 낳아 라고 되어 있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 글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런 비슷한 대사를 이번에도 넣고 싶긴 하다라는 생각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결혼식에 못 갔다 아니면 몇 개월까지도 난 똥만 싸고 누워있기만 했다 이런 대사들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손든 여성분께 마이크. 네네. 까만 옷 입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네, 우선 네 편 모두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방울토마토 죽이기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러닝타임의 꽤 많은 부분을 익스트림 롱샷으로 할애를 하셨잖아요. 그 의도가 좀 궁금했고 또 아마 원테이크로 촬영하신 것 같았는데 그 촬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조금 있었는데 우선 왜 원테이크로 촬영을 했냐면 사실 원테이크도 그냥 원테이크가 아니라 멀리서 본 익스트림 롱샷의 원테이크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애초에 그 전생이 자기 아빠였다, 남자친구가 전생이 내 아빠였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금지된 사랑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관객들한테 줘서 납득을 시키려면 관음이라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잘 먹혀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음을 하게 되는 순간 저는 그게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더라도 재미있고 몰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멀리서 관음하는 듯한 느낌으로 찍었을 때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앞부분에 오프닝에도 나오는데 루벤 웨스틀랜드 감독이라고 슬픔의 삼각형을 찍으신 감독님이 있는데 그분이 단편으로 이런 방식으로 찍었던 영화가 있어요. 그거에서 영감을 좀 받았던 것 같고 롱샷 찍을 때는 아무래도 한 7분 정도 되는 원테이크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테이크를 갔었어야 됐는데 당시에 일요일 날인데 이사 트럭이 와서 그 정가운데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말씀을 드려서 오른쪽으로 보내드렸는데 다음에 다른 이사 찐센터에서 또 와서 또 가려가지고 왼쪽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쿠팡이 와서 또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계속 저기 뒤쪽에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내 작품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김수아 감독님이랑 이지한 감독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배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우선 이지한 감독님에서 그 마피아 보스 그 킹키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킹키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캐스팅이 되었고 왜 킹키님을 배우로 섭외를 하신 건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김수아 감독님은 그 주인공의 마스크가 굉장히 저는 독특하더라고요. 여기 점이 있었고, 근데 그걸 각본을 미리 점이 있다는 걸로 약간 염두를 하시고 캐스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배우분을 먼저 뽑으시고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정을 추가하신 건지 궁금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한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킹키님을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됐냐면 정말 단순하게 제가 다이렉트로 연락을 드렸었고요. 왜 킹키님이었냐면 사실 그 뒤에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전 요소가 있다 하면 반전 요소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앞부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가 내 전생의 아빠였다라는 것보다 방울토마토랑 뒷부분에 좀 초점이 가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현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 초점이 가 있고 관객들이 마지막에 혼란스러운 앞보다 재미있고 뭔가 인상적이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반전에 등장할 때에 나오는 배우가 임팩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처음에는 항상 학교 과제다 보니까 학교 사람들을 관객으로 연두를 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선배를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선배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럼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킹키님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 분을 섭외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킹키님을 섭외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극 중에 출연한 배우분이나 아니면 스태프분들이 오신 분이 있으면 잠깐 소개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답변 부탁드려요. 역시나 캐스팅과 관련된 이야기. 그럼 저는 먼저 오셔가지고 소개 먼저 드리면 저희 남서현 배우님 그 해주 역할 하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옆에는 저희 미술 감독 유지혜 오셨습니다. 저는 일단 원래 시나리오 상에는 복점이라는 설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마침 너무 여기 가까이 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좀 덧대가지고 분장을 했고, 네, 최근에 근데 점을 빼셨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다른 작품들에서도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분들이 오신 경우가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연기해주신 배우님 오셨는데 네, 잠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태프 촬영 감독님이랑 현장 편집해주신
스태프분들도 오셨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유리와 마라탕을 먹다가 이제 은유리의 선택에 좀 영향을 줬던 저희 유수아 배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또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들어주실 때 마리아 감독님, 그때 제가 이거 학교 영화제 졸업영화제 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 이 영화의 출발점이 그 동생 학원 관리해주는 그 누나의 그 유서 엄마 그걸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그때 기억이 아닌가? 아마 그때도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네네네.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문양이. 배도 아마 그 뒤에 배가 있어가지고 그냥 긴급 투입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아무튼 예. 궁금한 거는 그 코인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게임 코인도 나오고 그 공중전화에서 중계도 나오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그 두 이미지를 연결해서 사실 처음부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혜성이라는 되게 뭔가 자기 세계가 확고한 이 친구를 되게 움직일 방법이 저는 그 게임 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코인을 했고 어쨌든 공중전화도 박스 전화기가 매력이 이제 돈을 넣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한정된 돈으로 계속 돈을 넣는 좀 장면들이 재밌을 것 같아서 뭔가 그걸로 좀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쪽에 손 들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저는 은율 배우님이랑 하연 감독님, 지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은율 배우님이 그 화면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연기만 하시잖아요. 그때 그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신 건지 이제 아까 불륜을 했다 그거를 생각하고 연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답변 듣고 네네네.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화면에도 실제로 이 영상이 그대로 떠 있어가지고 아빠가 불륜을 생각했다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연 감독님께는 뭐 하려고 했죠? 죄송해요.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끊어서. 아닙니다. 기억났어요. 그 마지막에 또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문의 소재로 고양이 죽이기라는 그거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고양이를 선택한 이유는 실제로 저희 학교에 고양이가 한번 죽은 사건이 있었어서 선택한 거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고양이라는 동물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렇게 엄청 큰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지현 감독님께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 되게 의식의 흐름 같다, 내 의식의 흐름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소재를 그 기획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쓰신 특이한 방법이나 뭐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 죄송한데 답변 드리기 전에 저 스텝 소개를 못해서 네네. 빠르게 하자면 저쪽에 조연출로 해주셨던 전장호 친구 와 있고 그리고 저쪽에 촬영 감독님 최정민 선배님 와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바로 드리자면 약간 의식의 흐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사실 제 기준으로는 제가 재미있어야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가장 재밌는 요소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금지된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자극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는 원초적인 것들, 본능적인 것들, 배고픔, 뭐 성욕, 아니면 잠 이런 소재들 위주로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떠올랐던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너무너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약간 몸을 움직이면은 기억이 잘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빅뱅의 하루하루를 틀고 집에서 춤추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혹시 또 더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 2개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혹시나 뭐 더 추가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이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각 작품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되었었던 영화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혹은 뭐 다른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었었는데, 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한번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에서부터 볼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슬픔의 삼각형 감독님의 단편적인 은행에서 생긴 일, 그게 유튜브에 그냥 치면 있는데, 그거가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 기법을 제일 많이 영감을 받았고, 나머지들은 사실 그냥 방울토마토라는 그 이미지에 꽂혀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촬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감독님이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스태프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전달을 할 건데, 촬영 감독님의 반응은 처음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되게 생각보다 그 바로 전달이 됐던 게, 일단 레퍼런스가 비슷한 레퍼런스가 바로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자주 있는 그런 촬영 기법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새로운 시도 같은 느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질문. 네. 세운상과 섭외 쉽지 않았나? 어땠어요? 근데 세운상가가 사실 섭외는 거기가 은근히 촬영을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나 그런 용도로. 그래서 촬영 섭외 자체는 그냥 학생 영화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허가를 해주셨는데, 그 세운상가랑 청계상가랑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었어가지고 청계상가에서는 허가를 못 받아서 결국에 쫓겨나가지고 결국에 그 국가기관 거인 공영 다리에서 결국 촬영 장소를 바꿔서 촬영했었습니다. 네, 다음 김소아 감독님, 혹시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 전체적인 톤은 그 준호 생각하면서, 네, 약간 색보정할 때도 좀 요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진짜 계속 떠올리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캐릭터, 이경미 감독님 영화 거기 생각이 안 나. 그 캐릭터를 제가 좀 미스원다무. 네. 그 좀 화난 여자 캐릭터의 좀 대표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작품들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었을 것 같긴 한데, 작품의 서사나 아니면 편집이나 이런 거는 다분히 조금 약간 스릴러 영화를 떠올린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었는지? 네, 거의 전화부스 나오는 영화는 그냥 정말 다 봤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냥 어떻게 촬영했는지, 뭔가 하나를 딱 지정해서 레퍼런스를 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세상은 그냥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영국적이고 미니멀한 이런 세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좀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혹시 직관적으로 참고한 작품이나 레퍼런스가 있는지? 아무래도 이게 가상의 공간을 꾸며넣었다는 점에서는 도그빌이라는 영화를 뭐 어느 정도 참고하긴 했고요. 독백, 가영이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은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뭐 어느 가족에 나오는 독백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으로 뭐 그런 사실 이렇게 야외 세트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닌 그냥 미니멀하게 연극처럼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배우들의 합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사전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사전 리허설이나 리딩을 좀 여러 차례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대사 연습 위주로 하다가 주로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것들 최대한 많이 맞추고 실제 현장에서 하려고 준비 작업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장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나오긴 했는데 직관적으로 이제 참고한 레퍼런스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질문을 듣고 내가 참고한 영화가 뭐였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떠오르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각본을 완성한 후에 은유리의 그런 감정선을 좀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주제가 유사했던 김윤석 감독님의 미성년을 조금 참고를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저 뒤쪽에 들어주셨습니다. 작품에 대한 질문보다는 다 앞에서 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제 영화과 재학생분은 아니시고 지금 졸업하신 분 두 분하고 한 분은 그 비주곡으로 영화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작업이든가 아니면 영화 쪽에 일을 하실 것인지 흥정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그 방울토마토 주기기를 제외하고 세 분한테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공통 질문으로 하도록 하죠. 네. 어쨌든 다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는 향후 계획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비전을 갖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할 건지 혹은 뭐 다른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뭐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내가 알고 있다가 2024년 1월에 촬영을 시작해서 4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거의 한 1년 동안 세상의 빛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나는 영화 쪽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영화제에서 저희 작품을 선정해 주셔가지고 조금의 자신감을 얻게 돼서 저도 올해 안에 좀 새로운 작품의 대본을 쓰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저도 지금 영상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AI의 등장과 함께 업계가 어려워진 것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저는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광고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 혼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너가 보기 좋다. 가끔씩 이런 말을 듣거든요. 너라도 이런 꿈을 꾸니 좋다. 보기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종적으로는 영화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사실 목표라는 것은 이루기 힘든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더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일단 좀 지금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광고 쪽에서 조금 더 입질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저의 의지이자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졸업 후에 영화 쪽은 아니고 다른 영상 쪽에서 한 1년간 일을 하다가 2주 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영화 쪽이나 이쪽 어쨌든 창작과 예술이라는 쪽이 쉽게 발을 디디기에는 좀 마음의 부담도 되고 두려움도 커서 언제나 뭔가 확신을 찾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서 늘 외면하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지금 퇴사를 하고 이 쉬는 기간 동안 저도 치열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 졸업 영화를 찍고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완전히 이 영화계에 들어가서 뭔가 몰두할 자신이 사실 솔직히는 없어요. 그냥 힘든 게 현실적으로 너무 듣는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겁도 나고 근데 그래도 영화를 찍는 게 너무 항상 즐겁고 확실히 좀 가슴 설레는 일인 것 같아서 아직은 계속 시간이 사실 만들어서라도 언젠가는 또 계속 찍고는 싶습니다. 네.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고민은 계속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대로 지금 제가 제일 그나마 신나하고 뭔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영화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가 아니면 제가 조금 많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약간 동아줄 같은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졸업을 하고 난 뒤까지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방울토마토 주기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일단 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제 제목이 청춘은 절대 지지 않는다인데 처음에 이걸 지을 때는 그렇게 촌스럽지라고 했는데 용기를 불어넣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들 이제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영화의 경계가 넓어져서 이제 영상 쪽으로 좀 포괄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짧게 오늘 못한 얘기가 있으면 관객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 말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제 영화를 보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극장에서 보니까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극장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영화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 내서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는 길에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끝나고 저는 좀 걸으면서 단풍 구경을 할 생각인데 오신 분들도 돌아가시는 길에들도 좀 단풍 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영화 보러 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영화제 하면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얼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영화제 기회로 오랜만에 보러 온 친구들도 있어서 오랜만에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께 박수 전해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